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으신 거 있으시죠? 어느새 벌써 3월 초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이렇게 날짜를 언급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새해가 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고 이제 3월로 들어섰고, 오늘 또 눈도 오고,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롭게 다짐하고 하셨던 것들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얽매이지는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2025년에 꼭 이루셨으면 하는 것들이 그게 뭐냐, 뭐 새해 목표, 새해 다짐 그런 걸 계속해서 뭐 지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 슬라이드와 과정의 심상화는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트랜서핑 1권이 있고요. 그리고 2권의 타프티라고 해서 트랜서핑 2.0 버전이 있어요. 거기서 또 미래 프레임 선택하기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편하신 방식으로 심상화를 하시는 거, 계속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심상화에 얽매이지는 마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것을 끌어당기시고, 이게 사실 의도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욕망만 하는 게 아니라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볼 때 이렇게 쭉 앞으로 간다기보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흐름을 신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막 이렇게 집착과 저항을 만들어내서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지 않는 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면 가장 적절한 때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의도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제가 새해가 됐을 때 뭐 된지 좀 많이 지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보다는 새해 복 많이 의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은 다 선택의 자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불안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이루고 싶으신 거를 올해는 꼭 이루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이자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끌어당김을 하고 계신 분들, 트랜서핑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사실 이 끌어당김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라는 거 혹시 궁금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끌어당김이 잘 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생각이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면서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본인의 어떤, 연애나, 그리고 본인의 직업이나, 어떤 취업이나,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있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풀릴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고, 저 사람은 참,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다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망가지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끌어당김을 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들이 있어요. 뭐 중력의 법칙, 뭐 가속도의 법칙,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지 않더라도 그 법칙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공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상위에 있는 균형의 법칙과 진동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한 법칙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않더라도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내 눈앞에 나타났지? 좋다. 뭐 이런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것조차도 결국 이 우주를 만들고 있는 그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이 잘 되는 사람들의 좀 현실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특징. 10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한 거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동의한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는 여러분이 이 특징과 좀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로 끌어당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 이렇게 접근해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이 목표를 이뤄야 돼.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내가 이걸 해야만 이 목표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스러움, 이거랑 굉장히 일치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억지로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자체가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만들고 균형을 깨트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하는 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움직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방사하고 있는 어떤 산염 에너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방사하고 있는 그런 이중거울이라고 했죠. 제가 세상은 이중거울이다라고 했는데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를 방사하는 데 있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움직이면요, 에너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고 끌어당김이 가속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목표로 가고 계시죠? 그리고 목표로 가는 길에 목표의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과정의 심상화에 대해서 제가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강연을 준비하고 강연으로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 강연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강연이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둘 중에서 어떤 쪽에서 더 성공을 할까요? 당연히 저는 하고 싶다가 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로 가는 길, 자, 강연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정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으신 분들 또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 목표의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는 물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만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어제, 그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목표로 가기 위한 일을 계속해서 하실 텐데 행동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현실 트랜스서핑에서는 항상 말을 하죠.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만약 해야 한다라면 여러분 하고 싶게끔 만들어 보세요. 하고 싶게끔 환경을 바꿔 보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그 완벽한 어떤 그 목표의 슬라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로 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고 싶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하고 싶다의 마인드로 한번 갔으면 좋겠고요. 네, 첫 번째였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접근한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고 싶다니까 저항감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SNS, 요즘엔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죠. 이제 유럽부터 해서 청소년의 SNS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악영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법안이 뭐 또 세계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특징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비교라는 에너지 자체가 자신을 낮아지게 하고 저항과 집착을 아주 만들어내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습관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하면요, 초조함과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이것은 다시 한번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끌어당김을 방해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자꾸만 그 열등감을 느끼고, 또는 그 사람이 나의 것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좀 더 미워하게 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네, 그런 어떤 에너지의 상태가 바로 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트랜스서핑은요, 남과 비교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트랜스서핑은 사실 여러분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파도는 여러분에게만 허용된 파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랜스서핑에 가능태 공간이라는 그 공간을 상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만의 속도로 가는데, 자신만의 길로 가는데 남과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여러분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비교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비교 안 해야겠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비교라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래. 좋겠다. 그럼 나도 내가 이걸 선택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숙한 트랜스서핑이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현실이 따라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목표의 길을 여러분 파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 그 파도를 향해서 갑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만의 길이고요. 여러분만의 속도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가 끌어당김이 잘 되는 사람의 현실적인 특징 두 가지였고요.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하고 싶다로 접근하는 거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 번째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끌어당김은 자연스러운 상태일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사람이 끌어당김이 잘 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함과 조급함은요, 현실을 왜곡시켜요. 여러분이 방사하는 에너지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이 나를 시키지 마라 생각할 때, 예, 역시나 이게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그런 건 구별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본인이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자꾸만 원하지 않는 상황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야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있고요. 결과에 살아라 라고 하는 네빌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편안한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요, 현실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상태가 아닐 때는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잉여 포텐셜을 마구마구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잉여 포텐셜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우주의 균형을 자극하는 거고, 균형이 자극이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불안감으로 막 조금 들었다고 해서 그게 원하는 현실이 반대로 일어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끌어당김이 잘 되려면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구나. 자연스러운 사람이구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상태로 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접근하고 있나? 내가 지금 목표로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길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가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가고 있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도로 가는 거고, 그 길에 누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비교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나는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현실적인 끌어당김, 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바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것도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끌어당김의 시기도 끌어당길 수 있나요?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끌어당길 수 있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답변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뭔가 시기를 한정 짓고 끌어당기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나에게 집착이 더 강해지고 저항은 더 커지고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집착 대신 여러분 그냥 재밌게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런 과정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순간에 나한테 올 건데, 그게 언제일까? 기대감, 약간의 너무나 저항을 일으키는 기대감 말고, 다른 종류의 약간 평온한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현실에서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과정 자체를 즐기면 우주에서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균형이 작용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더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거죠. 왜?
결과는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좋은 시기에 나한테 올 거니까 과정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끌어당김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과정에 집중하는 거. 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흐름을 타는 것과 굉장히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기회가 오면요,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잡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끌어당기면요, 결과를 그대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서, 나 부자가 되고, 돈다발이 달린다고, 그런 돈다발만, 계속해서 심상한다고 해서, 여러분 택배가 와서 여러분의 박스에 담긴 돈다발을 여러분들께 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끌어당김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줍니다. 그리고 선택은 본인의 몫인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그 영혼의 신호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잡아야 되는 기회인가? 아니면 내가 이거 잡으면 안 되는 기회일까? 여러분이 마음에 뭔가 찝찝함이 들거나 좀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그거는 영혼에서 노라고 하는 건데, 전혀 망설임 없이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딱 이렇게 잡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끌어당김이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 사람마다 그 마음 상태가 다르고 그 신호와 그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잡으세요, 잡지 마세요,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음이 계속해서 영혼을 설득한다. 영혼은 노라고 하는데 마음은 논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한다? 일 때는 여러분 노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것만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리고 우주가 여러분들께 기회를 줄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이 레이더를 켜고 심상화를 하고 계속해서 목표로 가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눈앞에 뜬금없이, 또는 그런 기회들,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뭔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기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잡으세요. 네, 잡으세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네, 다섯 번째,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잡는다. 왜? 이건 영혼에서 예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기회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혼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 다섯 번째였습니다. 끌어당김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였고, 자, 그럼 여섯 번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돌려보시면 되겠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확신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가끔 자기 개발 컨텐츠나, 여러 가지 좋은 책들에서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과정의 심상화를 하는 이유가 트랜스서핑에서도 나오지만, 트랜스서핑의 심상화는 시크릿의 심상화랑 좀 다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과정의 심상화라는 게 추가된다라는 건데, 시크릿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한 번에 큰 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 번에 큰 걸 이루려는 경향. 여러분 그게 아니라 트랜스서핑에서의 심상화는 과정의 심상화가 포함이 된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점프해서 맨 위에 있는 계단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과 집착이 가장 적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한 번에 큰 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목표를 이루면요, 여러분 점점 그 최종 목표의 깃발이 내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맨 아래에서는 하나도 안 보였던 그 깃발이 올라오다 보면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확신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 목표는 100%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사실 믿음은 의심을 내포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금씩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갑자기 그냥 생겨요. 그걸 알매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확신이 강할수록 더 큰 것도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목표로 가면서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성공 이렇게 경험하면 여러분의 확신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 확신과 이 알매 상태, 이 흐름을 타는 상태는 결국 여러분을 목표로, 여러분이 이게 막 발을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 파도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뒤에서 막 밀어줄 거예요, 바람이. 목표로.
그리고 목표의 깃발이 점점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트렌드서핑에서 흐름을 타는 거, 그리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확신을 키우는 사람들, 끌어당김이 잘 되는 사람들의 6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7, 8, 90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7번째입니다. 바로 주변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환경을 바꿔야만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꿔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더 빠르게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요. 자, 원하는 현실에 환경을 만들면요, 원하는 현실에 맞는 환경을 만들면 그 환경에 걸맞은 행동과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죠. 끌어당김을 할 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행동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계속해서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랑 행동하고, 뭐 이거 500원짜리 하나 사도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놀고,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주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긍정적인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려야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사회 비판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끌어당김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게 여러분 현실 감각 없이 카드 막 지르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트렌드서핑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현실과 원하는 미래의 균형도 찾는 것이 바로 트렌드서핑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먼저 어떤 부자의 상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카드 막 지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7번째였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고요. 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네, 바로 8번째입니다. 긍정적인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말이 부정적인 습관의 말이 입에 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거 너무 어려워. 날씨 왜 이렇게 안 좋아. 차는 왜 이렇게 막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그거 자체로, 그 에너지 자체로 여러분의, 그 마인드를 갉아먹고, 여러분이 방사하고 있는 그 사념 에너지를 굉장히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무의식과 영혼에도 그 이미지가 각인돼요. 진짜 여러분이 그걸 안 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나 잘 될 거야. 나 잘 될 거야. 나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불안할 필요가 있고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뇌가, 그리고 무의식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에 맞게 행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언어와 생각의 중요성이고요. 많은 분들이 왜 긍정적이어야 되냐, 자기계발 서적에서 긍정의 힘, 막 여러 가지로 긍정할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막상 모르는데 바로 이 사념 에너지 덕분이에요. 트렌드서핑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을 잘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의 8번째 특징이었고요. 네, 바로 9번째입니다. 9번째는 또한 8번째랑 또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운전해서 가실 때나 대중교통을 해서 가실 때 뭐 여러분 막 힘들게 뭐 심사화하시면서 그렇게 뭐 하시기보다 여러분 그냥 눈을 감고 감사한 거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부족한 것에 대한 결핍을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2귀가 있어서 이렇게 듣고 있죠. 그거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제가 그 심성화 명상 영상에서도 올려놨지만 정말 감사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않는 일종의 창조적인 에너지입니다. 뭐 감사, 사랑, 희생,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감정들로 여러분 둘러싸이게 된다면 여러분 끌어당김이 훨씬 쉬워집니다. 가속화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면 더 감사할 일이 늘어나요. 여러분, 과정의 심상을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지만 감사할수록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라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셨겠지만, 진짜 감사를 우러나와서 하실 때 여러분 그 기분을 잡아보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네, 바쁘고 빠르게 달려왔는데
사실 열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꿰뚫는 그 어찌 보면 트렌드서핑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마인드다라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직감과 흐름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직감과 흐름을 따른다는 말. 자, 여러분 보시면 트렌드서핑은요, 여러분이 그 전 과정을 통제하고 여러분 소나기에 모든 그 과정을 넣고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조정하는 게 트렌드서핑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소나기에 힘을 풀 때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게 트렌드서핑이고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억지로 뭔가 계획을 몰아붙이는 게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과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마인드로 그걸 하고 있나요? 아,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안 되면 불안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렌드서핑이고요. 직감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감적인 느낌. 이거는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오감을 넘어선 어떤 육감, 그런 신호. 아, 이건가? 아, 이건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뭔가 기회가 올 때나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영혼이 주는 기회, 뭐 예스도 있고 노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런 어떤 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이것 때문인가? 아, 이걸로 내가 이 길이 이렇게 바뀌는 건가? 아, 이거를 잡아봐야 되나?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걸 한번 직감적으로 알아보세요. 단순히 막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알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원하는 현실로 가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태 공간을 파도에도 비유를 하지만 제가 뭐에 가장 자주 비유를 하죠? 정말 많은 어떤 고속도로 차선 같은 거예요. 그냥 4차선, 왕복 8차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100만 차선 정도 되는 차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신호가 나올 때 여러분의 차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현실에 깜빡이가 켜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깜빡이를 켜서 다른 차선으로 이동을 해야만 앞으로 쭉 가는 그런 가능태 모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가능태를 따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쭉 가는 그 가능태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을까요? 아니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심상화하시면서 깜빡이를 켜지는 그 순간을 잡아보세요. 그거는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장 올바른 때에 나타납니다. 그 신호는. 그리고 그 기회도 여러분께 나타나고 그 원하는 신호와 원하는 과정과 원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할 때 계속해서 신호가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어느새 다다라 있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올해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10가지는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현실에서 적용하면 바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끌어당김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다. 라고 해서,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특징이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이 특징을 가지면 끌어당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한번 잘 써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는,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공지 드리자면 제가 사업적으로 지금 좀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담 서비스도 열긴 했는데 막상 상담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신청한 분들의 한해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사실은 메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러분 당분간은 상담까지는 제가 시간상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또 조만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댓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원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도할 뿐이다. 좋은 일 뒤에는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자연스럽게 내 목표로 가는 가능태에 올라가 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